구독, 좋아요. 중립 MG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초대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의정활동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신가요? 네, 지금 오늘도 예결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네, 추경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 지하 싱크홀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좀 도시 안전에 관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여름철이면은 홍수. 네, 이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풍수에 관련해서 네. 침수 예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본 예산 때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각 의원님들 지역에 뭔가 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인상분이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들 뭐 그런 것에 좀 예산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지금 벌써 채팅창에서 왜 안 가냐 이재명 어딜 안 가냐? 자 이거 여러분들 진짜 심각한 게요. 외신 일본 니케이 신문, 일본의 유명한 경제지죠. 니케이 신문 보도에서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나토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계획했다는 겁니다. 어디랑?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네. 나토에 모인 정상국들이랑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 주요 언론들이 다 받아섰을 거예요. 저도 이거 일본 니케이 신문 보자마자 바로 초창기에 썼는데, 야 이게 그러면서 또 추미애는 뭐 하라고 있냐. 이 민주당은 계속 반미로 갈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를 계속 때립니다. 미국 의회는 뭐 하는지 궁금하대요. 대한민국 의회는 뭐 합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뭐 합니까? 추미애 본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추미애 당신은 뭘 하고 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미국 의회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뭘 할 자격이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뭐 국내 현안, 중동 이런 언급을 하면서 G7, 죄송합니다, 나토 불참 이유에 대해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 말했냐. 핑계다, 궁색하다, 예, 이런 식의 발언이 오고 가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 나토 안 간다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불참을 선언했는데 우선 이 나토 불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실용 외교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면서 외교에 대해서 지금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뭐 우리는 중립을 지킵니다 하고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중립을 지킨다는 말은요, 스위스처럼 강소국이나 전통적인 중립 국가나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고 자유 진영에 있는 국가죠.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 약간 사회주의가 되어 있는 이 세 나라에 둘러싸인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중립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줄 서려고 어디 줄 서지 눈치 보다가 결국에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 눈치 보고 안 간 거 아닙니까? 눈치 보다가 지금 실패한 거예요. 아니,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왜 봐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 소위 말하는 국제 정세에서는, 네. 외교 무대에서는 블루팀, 레드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블루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에 들어가야지 중국 같은 공산 진영 같은 팀으로 묶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뭐라 말하냐면은, 이란 이스라엘 사태 이후에, 중동 사태 이후에 어디가 무대가 될 것이냐? 중국 대만이에요. 중국 대만이 그 다음 무대, 그리고 그 다음 무대는 북한, 우리나라예요. 한반도. 그럼 지금 초장부터 동맹국들 외교 관계에 있어서 잘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이거 한미 동맹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본인이 말로는 뭐 한미 동맹 굳건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나토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국에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G7 가기 전에 우리는 뭐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했는데 G7 갔어요. G7에서 뭐 공동성명 냈죠? 이란 규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규탄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네. G7은 이란을 규탄해요. 네네. 그럼 지금 G7 관계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외 G7 국가들과 지금 싸우러 갔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한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 나토 불참한 게 뭐가 문제냐? 뭐 윤석열 대도 안 갔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토 안 윤 가긴 뭘 안 대통령은 가요. 다 갔는데요. 네, 다 갔고 세 번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그 2022년부터 3번 연속 갔고요. 그렇죠. 자꾸 이 극좌 진영에서 뭐라 말하냐면은 이명박 박근혜도 안 갔다고 하는데 그때는 러시아 중국 문제가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썩는 심각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2021년인가 그때부터 2020년부터부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질서를 무너뜨린다, 세계 질서의 회방꾼이다, 어지럽힌다 이런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블루팀과 레드팀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블루팀에 대해서는 어딥니까? 미국 같은 완전 그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포함이고 일본까지 네. 포함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진영이 블루팀이고 네. 그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북한, 뭐 중국 같은 이런 공산당 진영이 바로 레드팀이죠. 레드팀이죠. 네. 근데 나토는 블루팀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반대 진영에서 지들끼리 모이는 뭐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나토를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죠. 그리고 당연히 이명박 가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런 이 무대가 확립이 안 됐었어요. 맞아요. 그냥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이거에만 의존하면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안 갔다 해서 뭐 이명박 박근혜도 안 갔으니까 이재명도 안 가도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그냥 일극 체제로 갔었으면은 이럴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서방과 연대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번에 나토를 안 가게 됨으로써 얘들아 우린 레드팀이야 하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외교적으로 고아가 되고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저희 자막 두 번째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연장선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G7에서 결국 전 이것도 웃겨요.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대통령실 그 당시 브리핑을 보면은 얘네 진짜 뭐 하는 거야? 아마추어 아니야? 이런 비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나토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또 만난대요. 또 만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동떨어져 있어요. 이러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는 레드팀이냐? 아마추어들만 모였냐? 외교 전문가들 다 어디다 갔냐? 이런 포털 혹은 기사 댓글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판 여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은 G7 가셨던 거 다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미국이랑 불발됐다고 하는데 미국이랑 정상회담을 갖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아시잖아요. 이거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상했을 뿐이고 우리끼리 그냥 막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미국이랑 회담할 거야 할 거라고 예상돼라고 한 것을 기자가 받아 쓴 거예요. 아니, 뭐 예정됐었다고 하던데요 대통령실은 그래도. 대통령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미국에서 양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그냥 나간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 오기 전에 나간 거 아니에요? 네, 양해가 있었으면은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이 발표가 되었을 거고 기사가 나왔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위성락 실장이랑 대통령실이랑 말도 안 맞아요. 대통령실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때도 미국 측의 양해를 구했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긴 해요, 계속. 네, 근데 어쨌든 말도 안 맞고 이게 계획도 없었던 걸로 압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그렇게 뭐 예정이 있었으면은 우리 정말 미안하다, 우리 가봐야 된다 하고 정말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갔겠죠. 근데 그냥 휙 가버린다고요? 그거는 미국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고 어쨌든 캐나다에서도 정상들과 한 명 한 명 1대1 회담을 가졌는데 이재명 대통령과는 그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던 인사가 누굽니까? 남아공 대통령, 네. 그리고 호주 총리, 그다음에 일본의 총리. 그런데 남아공 대통령과 굉장히 막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런 게 찍혔고 호주 총리에게는 초면부터 외모가 뭐 잘생겼네요, 뭐 미남이네요 이러면서 외모 평가를 하면서 외교 결례를 범했고요. 그다음 일본 총리와 그 사진이
나왔는데 일본 총리가 굉장히 많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 정도를 보면 지금 G7에서 이렇다 할 외교 성과도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 아닌가. 왜 갔는가? 정말 이스라엘, 이란 이거 놓고서 싸우러 간 건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막 세 번째 준비해 주시고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게 나오는데 미국 전문가들이요 입을 모아서 지금 이재명 나토 불참의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잘못된 신호라고까지 지적을 했어요. 네, 해당 반응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인데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한미 동맹이 끊어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다가 정말 미군 철수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당장 전쟁 터져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네, 많이 두렵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런 반응들을 보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이 니케이 신문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보도에 대해서 뭐라 네. 말했냐면은 지금 답변할 잠시만요. 지금 뭐라 했었냐면 대통령실이 외신의 특별회의 보도에 대해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회담 가질 것이다 라고 니케이 신문 보도에 대해서 입장 밝힐 상황이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저는 이 발언 보면서 대통령실이 정말 준비가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신에서 정말 믿을 만한 신뢰 있는 일본의 경제지 니케이 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원래 구상했다 했습니다. 정상회담 관련해서 한국, 미국, 일본 뭐 등등 해가지고 정상회담 가질 계획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아야지, 해명을 내놓아야지, 뭐든 내놓아야 됩니다. 입장을 뭐라 내놓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이 안 되죠. 입장 밝힐 상황이 아니라는 건 그럼 입장 밝힐 상황은 언제입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저 너무 웃긴 게요. 음.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 뭐 브리핑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계속 얘기하라는 게 뭐 분식을 사와서 먹었습니다. 무슨 튀김 사와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를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뭐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발표할까요? 아니 뭐 북한 수령이에요? 아니 떡볶이 잘 먹는다. 부추전 얘기했나요? 무슨 네, 전 뭐, 먹었다. 네, 아니 뭐, 근데 이재명이 떡볶이를 먹든 부추전을 먹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혹은 뭐 외교 상황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약간 어린이집에서 주는 그 일기장 같아요.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아이들 선생님들이 찍어가지고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이런 거 정말 잘 먹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런 거는 지금 있잖아요. 저 얘기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대변인부터가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통령실 대변인은 왜 그런 브리핑을 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 수령님 이렇게 잘하십니다. 우리 수령님 어디 갔더니 시민들이 환대합니다. 이거잖아요. 와 이재명 이런 짤도 보셨나요 혹시? 못 봤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뭐 했는데 와 김밥 먹는 이재명, 와 지역 화폐 뿌리는 이재명, 막 이런 뭘 해도 다 와 나토 이재명이다. 안 가는 이재명은요? 그건 아직 안 나왔네요. 나토 안 가는 이재명은? 정말 미국 트럼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더니 안 간 게 정말 아이러니하고요. 막 댓글도 막 나오는데 우리 채팅창에 뭐 네. 방구석 여포 막 이런 식으로 아우. 진짜 방구석에서는 대한민국에선 여포예요. 네. 그리고 제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그 어록들을 보니까 그 윤석열 정부 취임 첫 해 되던 2022년에 그 외교 성과에 대해서 외교 참사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때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G7 나토 불참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항상 과거에 본인들과 싸우는 민주당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 성남시장 시절에 이야기한 게 있어요.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네, 본인이 말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본인 대통령 됐는데 어쨌든 사법부를 압박해가지고 그랬던지 재판 중지법을 발의를 하거나 이랬던 모든 부분이 재판 연기되고 지금 재판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네 번째 자막 띄워주시고요. 근데 이게 이재명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은 저는 의아한 게 이 추미애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추미애 혼자만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서 추미애는 아니 미국을 규탄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미국이 법을 어겼답니다. 국제법을 어겼다.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G7은 공동 성명에서 분명히 이란을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규탄한 게 아니라 이란을 규탄했고, 네, 맞습니다. 추미애는 심지어 이젠 직접적으로 미국을 규탄하고 있어요. 뭐 반미하자는 겁니까? 또 막 광우뻥 시즌 2예요. 분명히 뭐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반미 운동을 벌이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어느 나라 정치인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의원이요. 당의 중진 의원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5선인가 6선인가 그래요. 예. 6선인가요? 예. 아무튼. 그런 사람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더라도 이것을 페이스북에 그런 식으로 남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인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가끔 보면 좀 정무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옛날부터 좀 보수의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자살골을 많이 넣으셨다고. 네. 근데 이번에 뭐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러는데 본인이 요단강 건너신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시나 봐요. 그런 걸 보시는 눈이 없으신 건지 지금 나는 친중할게. 나는 중국이 더 좋아. 미국 너네보다 중국 러시아가 더 좋으니까 미국 너네랑은 나는 같이 일 안 할래.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자막 다음 거 띄워주시고요. 이게 추미애 혼자만의 발언에서 그치면 상관없는데 해당 발언이 그 해외 커뮤니티, 해외 SNS 유저들에게 소위 말해서 박제가 돼서 네. 공유가 되고 있어요.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해외 커뮤니티 같은 거 보시면요, 지금 막 확산되고 있어요. 추미애 해당 발언이 번역까지 돼가지고 와 이게 심지어 중동의 이란 애들은 대한민국의 의원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SNS 막 공유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추미애 의원이 정말 똥볼을 차도 심하게 차셨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뭐 사과하고 이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 발언의 여파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란이요, 오히려 이란을 규탄하고 있는,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많은 대중들은 응원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이란이 옛날에는요, 우리 여성들이 히잡을 지금 엄청 쓰고 다녀요. 이란이 맞아요. 굉장히 심하게 그거를 그 규제를 해서 정말 눈만 내놓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옛날 이란의 여성들은 히잡 안 쓰고 다녔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약간 규제가 많이 생긴 것이고 자유를 잃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란의 정부를 비판해주는 이스라엘을 고맙다고 여기는 걸 텐데 추미애 의원 지금 이란을 규탄하는 미국을 뭐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해외에선 좀 조리돌림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당의 중진 의원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한국은 완전히 공산주의로 변모한 나라로 비칠 것 같다. 그래서 참 많이 우려스럽고요. 벌써부터 미국 입국 시 비자가 발급돼야 되는데 미국 가려고 하는 우리나라 회사 출장 가시는 분들, 네. 비자가 안 나온다고 울상인 분들이 벌써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뭐 그런 심각한 정도의 그런 것들, 심지어 그냥 미국 비판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란, 하마스 이런 세력을 옹호하는 글은 정말 까다롭게 잡는다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란, 하마스 같은 세력을 왜 옹호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테러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게요, 왜 자꾸 뭐 테러 집단을 왜 옹호합니까?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테러 집단이라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테러 집단이 아니면 테러 집단은 옹호할 리가 없어요. 북한은 옹호할 리 없는 이유도 똑같고요. 네. 북한도 테러
국가도 아니에요. 거기도 집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 어떻게 보면요. 운동권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거기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막 이렇게 시위하던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버스에다가 막 폭력 쓰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거 보면서 아, 여기도 테러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을 옹호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네. 예.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적국 헌법에 나와 있어요. 적국입니다. 국가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네. 그런 집단을 옹호하고 쉴드 쳐주고 이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떠나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그런데 얼마 전에 국정원장 후보였나요? 음. 그분이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라고는 아니지만 주적이라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뭐 문재인이에요? 문재인도 지난번 대선 때 토론에서 그러더니 네, 그러더니 뭐 부적이 없기 때문에 주적을 논할 수 없다. 뭐 뭔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저는, 국정원장 후보자라고요? 네, 미쳤네요. 지금 나라가 정말 망조에 들었다고 저는 진짜 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 빨땡땡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네. 예, 진짜 이 빨땡땡들은 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지 저는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네. 예?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거를 왜 부정하는 겁니까?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고, 아무튼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나토 회의 불참은 엄청난 오판이다라면서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기자회견을 열었고, 외교 참사 뭐 나갈 때마다 이제 나가지 않아도 외교 참사예요. 네. 이재명의 나토 회의 불참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데,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이 초청받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예정대로 참석해서 네. 트럼프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니까 뭐냐? 놓고 보니까 문재인의 실패를 따라가는 이재명 정부다라는 겁니다. 예? 나토 정상회의 불참과 자주노선, 내로남불까지 모든 걸 빼다 박았다. 이 내로남불 어디서 나오냐? 이제 저희가 이따 다뤄볼 국내 김민석을 비롯한 각종 여권 인사들의 그런 논란에 대해서 다뤄볼 때 나올 내용인데, 네. 이게 이제 취임 한 달도 안 지났잖아요. 출범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문재인의 실패가 떠오른다, 문재인의 악몽이 떠오른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네. 아니 특히나 이 외교 무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렇게 벌써부터 야 이런 말이 나올 지경까지 왔는지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우선 그 극좌 언론들 방송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는 이 G7에서의 이재명의 행보, 뭐 성과라고 부를 만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좌파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G7에 가서 잘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요. 뭐 누구랑 영국 총리였나요? 뭐 같이 어깨 동무하고 등 토닥토닥하고 가면서 뭐 영어로 얘기하네. 우와, 이거예요.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뭐 스몰톡 좀 하고 어깨 두드리고 등 두드리고 이거 하나 했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서 살짝 웃겼어요. 좀 실수가 나왔는데, 예. 왜냐면은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노래도 하고요, 영어로 연설도 하고요.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체 사진 찍을 때 가운데에 서지 않았습니까? 센터였어요. 예. 네, 가운데에 서고 뭐 그 다른 정상들이랑 굉장히 자유롭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 윤 대통령한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한테는 외교 참사라고 계속 밀어붙였어요. 맞아요. 뭐가 참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속 막 뭐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그거 가지고서도 계속 꼬투리 잡아서 어떤 외교 성과를 다 묻히게 한다거나,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한 것도 사실 전 정권 때의 그 노력들이 성과로 빛을 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체코 원전 수주됐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치켜 세우더라고요. 전 이거 보면서 대체 체코 원전에 대해서, 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와 이재명 우리 수령님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우스꽝스럽고
정말 한 사람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반전 토칸님이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안 간다고 이재명이 트럼프 안 만나준 거다. 이것이 당당한 K 동등 외교라고 할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라고 할 뻔했는데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MBC인가요? 어디 영상 댓글을 보니까 거기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안 가는 게 맞다. 네? 이재명 잘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 아 실제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그 MBC 그 영상 나토 불참 관련된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MBC 유튜브에서. 와. 거기 댓글 들어가서 보시면은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명한 결정을 한 거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뭘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트럼프 영영 안 만날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그거죠. 그 사람도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중립 지키다가 나중에 다 떠나고 나서 관세도 엄청 매겨지고 예? 주한미군 철수되고 그때까지 그럼 계속 중립 지킬 거예요? 예? 아니죠. 지금은 노선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정말 전쟁 나면은 어떤 나라에서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당신들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네. 전쟁 나면은 예? 전쟁 나면은 우리나라 국군들, 국군 장병들 그리고 주한미군 있어야 우리나라 지켜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요, 북한은요 우리나라를 더 우습게 보고 쟤네 공격해도 이제 괜찮다.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요새는 뭐 북한이 핵무기 있다면서요. 핵 한 번 쏘면 우리나라 그냥 끝이에요. 끝입니다. 뭐 어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심지어 있는 지금 것도 아니에요. 이란은 핵을 만들려고 해서 핵을 만들어서 위협하려 해가지고 트럼프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거지 뭐 별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 전쟁? 아니 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뭐 2000년대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란 이스라엘은 2000년대예요. 네, 2025년에 지금 전쟁을 벌이는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제 우리나라는 전쟁에 끝낸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정 국가예요. 얼마 전에 저도 외신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북한이 방사포 10발 쐈다면서요. 미사일을 또 쐈나요? 혹시 못 보셨나요? 잠시만요. 북한 방사포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시험 가능성이라고 했네요. 아, 북한 그래요? 240mm 방사포 시험 가능성 한미 군 당국 소통 체계 유지라는 기사가 3일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합참 3일 전에 북한 서해상으로 방사포 10발 발사까지 맞죠? 나왔네요. 네. 맞는데 이게요. 지금 국민들이 거의 모르십니다. 지금 우리 기자님도 지금 아셨잖아요. 네, 저도 방금 알았어요. 네, 저도 어제 알았거든요. 이게 3일 전 기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늦게 알은 편인데 네. 이렇게 방사포를 쏴도 정부에서 무슨 말도 했나요? 말 한마디 안 하죠.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 나와야 그 규탄 성명을 냈나요? 우리나라 정부가? 잠시만요. 안 냈을 겁니다. 이거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언론들이 있긴 한데 네. 우리나라 정부의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네. 규탄하거나 이런 걸.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부가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뭐 그냥 미사일이라고도 안 하고 뭐 미상의 발사체 뭐 발사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잖아요.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번에는 아예 쉬쉬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포털에 검색을 해봤어요. 북한 네. 방사포 대통령실 입장 치니까 안 나와요. 예, 지금 안 나옵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네. 예,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맞아요. 처음에 초롱토토토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외신에서 나온 걸로 알았거든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도 통제를 되게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제가 어제 이제 주일이었잖아요. 저 네. 6.25 기념 예배가 있었어요. 저희 강동구 교회 네, 연합회에서. 이틀 뒤면 6.25죠. 네.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6.25에 대해서 다룰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6.25를 잊은 자들에게는 다시 6.25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전쟁을 잊은 것 같아요.
요새 초등학생들한테 6.25 물어보면 잘 모른답니다. 모르죠. 근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6.25 그러니까 6월 25일이 원래 공휴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공휴일이 아니에요. 네, 오늘도 저 오전에 이제 제향군인회에서 하는 6.25 참전 유공자분들 모시고 기념식을 했는데 네. 거기서도 서울시 지부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9순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소년병으로 이제 참전했다가 지금까지 정정하게 계신 건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6.25를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6.25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모자에다가 마크만 붙인 게 아니라 6.25 참전 유공자라는 이렇게 멘트까지 다 넣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쓰고 다니고 아이들에게도 보여준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도 규탄하지 않고 계속해서 쉬쉬하고 넘어가면요. 우리나라 몰래 잠입돼가지고 남침 당한 것처럼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